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 상황. 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우리는 흔히 119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1339 부산응급의료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 이 1339를 통해 생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산대학 병원 내 위치하고 있는 부산응급의료정보센터. 공간은 작지만 부산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부산 시민이 선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한 단계 높은 진료를 받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1339는 이송 이주 업무가 아니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현장에서 전화상으로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119 구급대원한테 최적 병원을 안내하고 그 환자가 병원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병원 단계까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정보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일반 전화나 휴대전화 모두 국번 없이 1339를 누르면 해당 지역 상황실로 바로 연결되는데요. 오늘도 문의 전화가 끊임없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보기 때문에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터에는 평일은 물론 일요일 및 공휴일, 연휴 기간 등 연중무휴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전문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 의료 상담과 응급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고 또한 거주지에서 인근에 진료 가능한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평일 날은 대략 450건에서 500건 정도,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한 1,200, 300건, 일요일 날은 한 2,000건 정도, 그리고 명절 때는 대략 4,000건에서 많게는 8,000통 정도 전화가 폭주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올해 그 전화가 대략 6개월 동안 한 2만 5천 건 정도가 더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터에는 GPS 위성 항법장치와 GIS 지리정보 시스템 등의 최첨단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장비를 갖추고 응급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응급 환자가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가장 취약 부분이 전 단계 부분에서 교육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심폐기능이나 호흡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구급차만 도착해서는 넣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의 최초 목격자, 신고자들이 그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보다 더 응급처치를 잘하기 위해서 이동체험관을 365일 운영하면서 부산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서명광장이라든지 그 심폐소생술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응급처치 교육을 요청하는 기관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지금 그 응급처치 교육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 응급처치 교육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게 응급의료 체계를 홍보하고 이해시키며 기본 응급처치 교육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응급처치 교육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응급처치 교육은 그 이론적인 배경과 실습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 심폐소생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듣고 나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는 실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배워볼까요? 먼저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숨을 쉬고 있는지, 호흡이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반응이 없다면 일단 119나 1339에 신고를 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두 손을 겹쳐 깍지를 낀 후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30회 흉부 압박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과 흉부 압박을 번갈아가며 30대 2로 시행합니다. 인공호흡은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코를 막고 1초 동안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숨을 불어넣으면 됩니다. 심폐소생술 중 자동 제세동기가 준비되면 전원을 켜고 제세동기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자동 제세동기는 급성 심정지 환자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기입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고 응급 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전극 패드를 표시된 부착 부위에 맞게 환자의 몸에 부착하고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음성 신호에 따라 아무도 환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전멸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심폐소생술을 1분 실시한 후 자동 제세동기로 다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른 처치를 시행하면 됩니다. 귀중한 생명을 내 손상 없이 구할 수 있는 방법,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응급의료가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응급의료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거주지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및 진료 과목,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고 또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변의 응급의료기관 정보와 자동 제세동기 찾기 등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 심폐소생술 요령,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등 각종 응급처치 요령과 함께 독극물 정보에 대한 동영상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상담과 처치가 필요할 때 이제 1339를 누르세요. 물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라이프 플러스였습니다.